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그냥 핑크가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화사해요. 색깔이 바뀌었죠. 그동안 입는 옷에서 항상 이 화이트 아니면 블루 항상 이런 옷만 입으시다가 평상시 그렇게 입고 다녔으니까. 아, 이제 좀 스타일을 좀 화사하게. 근데 이게 뭐 말씀대로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색깔을 이제 전에 안 입던 걸 도전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새롭게 여러분께 들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거 입으셨네? 네. 그리고 로고가 있네? 뭡니까? KF21. KF21 제2탄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아, 이 뒤에는 또 뒤로 이렇게 보시면 뒤에 큰 게 있구나. 네. 자, 이 KF21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죠. 현재 이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이 인도네시아가 이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의 약 20%죠.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는데 네. 아직 8천억 원가량을 지금 연체 중인 상황이에요. 뭐야, 미납이죠, 미납.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가 놀라운 거는 바로 이 시점에 바로 며칠 전이죠. 미국의 보잉사와 4.5세대급 전투기인 이 F-15EX 24대의 구매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아, 현재 이 4년 가까이 이 KF-21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네네. 미국제 그 기동 헬기인 유명한 기동 헬기인 블랙호크를 또 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록히드 마틴사의 블랙호크 헬기 24대를 구매하겠다며 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 아주 그냥 저희가 집중 분석을 해보죠.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KF21의 분담금 지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건 앞으로 KF21 사업에서 손 떼겠다, 손절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1차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간접 표현을 이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간접 표현이다. 네, 뭐 우리하고 이제 멀리 할 것처럼. 오. 그렇게 당연히 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계속. 아, 이건 누가 봐도 예. 이 사실 지금 8천억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따지고 보면은 올해 2월 이 프랑스와 8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조 7천억 원의 이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6월이죠. 이 카타르로부터 이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를 구입을 했고 거기다가 또 21일 바로 며칠 전이에요. 이 튀르키예로부터 약 4천억 원 가량의 신형 무인기 12대를 또 발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안 끝나고 F-15EX. 그러니까 그다음에 블랙호크 최신형. 그러니까 연이어서 그냥 계속 뭐 어디 뭐 백화점 뭐 명품 지금 쇼핑하듯이 계속 줄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KF21 미납금이 8천억 원인데 이 라파라고 따져보면은 거의 뭐 10분의 1? 이 가격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것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들의 속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쇼핑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감정적인 걸 배제하고 우리 KF-21 보람의 사업을 뭐 폐기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표현도 안 하고 있지만은 말만 안 할 뿐 아닐까? 이렇게 미루는 거. 차일피일. 예, 계속 차일피 정도가 아니라 계속 더 미는 거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비행기가 아직 시작이거든. 아직 시작이니까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살 거는 다 지금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 후순위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보람의 전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 감정을 이제 자극해서 감정을 사는 안 좋은 쪽으로. 이게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몇 달 사이에 계속 지금.
그리고 저들은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고 쇼핑 리스트 계획한 대로 지금 하나씩 지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납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이거 참 너무나 괘씸합니다만 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이 무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또 다른 이유라도 있을까요? 사실 뭐 그동안에 이 인도네시아가 국방력, 특히 그 항공전력을 그 신경을 사실 안 쓰고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이제 어떤 그 공동 개발 아니면 이제 그 도입하는 거.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KT1이라든지 기본 훈련기죠. 네네. 그다음에 TOC 인도네시아 버전. 요게 좀 치중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또 들여다 보면은 들여다보면 대표적으로 TOC를 난 좀 사실 그냥 평상시에 네네. 많이 사준 거로 생각을 착각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네네. 대수가 얼마 안 돼. 몇 대죠? 13대. 13대. 여기서도 내가 놀랐어.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외우지를 못해요. 아니면 머리 인식을 못하는데 그래서 한번 보자 했더니 13대요. 13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네네네. 기존에 우리하고 잘 협력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 좋다 해서 이제 그래 사갈게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10년 이상 동안 사간 게 13대.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얼마 안 사주면서. 네, 안 사주면서. 보라매는 여기서 돈을 좀 제때 내든지 만남을 이제 한 상태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네네네. 그냥 조금만 내고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하면은 이제서야 뭐 조금씩 이렇게 조금 띄워주듯이. 가장 최근에 이제 23년도 2월이죠. 네네. 아까 말씀하신 라팔 뭐 계약할 때 시점에 417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표현을 이제 입막을 하는 거지. 아니야, 내가 때려칠 거 아니야. 나 이제 돈 내잖아. 성의 표시하잖아. 이런 씨. 그러면서 저기 가서 야 나 계약해라. 그러면 계약해라.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쇼핑하는 게 좀 이렇게 멈추거나 이렇게 중단 잠깐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렇죠. 좀 이렇게 여론이 가라앉을 텐데 이렇게 불만이 있어도 그들이 뭐 얼마 안 지나서 뭐 또 미국제 F-15 이렇게까지 질르는 지금 뭐 거기다가 더 놀란 거는 기동호기까지 또 질르고 뭐 이게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예상이 안 됩니다. 그 이거 보면은 대표님이 저한테 돈을 꿔줬어요. 한 1,000만 원 꿔줬어. 근데 내가 갚는다는 날까지 돈을 계속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맨날 등심 구워 먹고, 대게 쪄 먹고, 불고기에, 근데 이러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습을 당해서 지금 불판에다 벌려놓고 다 이제 들켰지. 아주 불판을 아주 그냥 밥상을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제 좀 과장되게 뭐 비유를 하면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뉴스가 다 나오는 거잖아. 이게. 아니 나오는 건데 지금 뭐 대한민국한테 뭐 꺼릴 거 없어, 뭐 괜찮아, 뭐 거의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게 현재 국방장관이 그 대선에 이제 뭐 그 차기 대선은 뭐 유력한 후보로 좀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현재에서는 그래서 그 출마 이제 해가지고 대선에 나가야 되니까 자금 마련을 위해서 무기를 구매하는데 자금을 마련한다? 혹시 로비스트한테 뭔가 좀 커미션 뭐 이런 거를 챙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해당되는 나라들은 그 발주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자기들 그 국방 그 예산 지불할 그 돈들 있지 않습니까? 발주한 거 그걸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차액을 땡기는 거지. 그건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가서 어떻게 뭐 거기서 뭐 커미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당연히. 그 이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쉬운 방법이 가장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이 그 발주 금액을 이렇게 좀 부풀려서 하는 거죠. 예산을 책정은. 그러면서 뭐 또 거기서 좀 빼고 뭐 옵션을 뺀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무기 구매를 이거 저거 요거 이렇게 한다. 챙겨놨다가 차기 대통령 후보 감이니까. 그런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이제 빼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뭐 흔한 방법은 아닐 테고. 그렇다고 이제 뭐 미국의 보잉사 같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 대표적인 세계적인 그 업체가 대놓고 돈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잉에다가 로키드 마틴에다가 프랑스의 다수화사.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무인기 구매까지. 그리고 또 더 있어요.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 에어버스사 A400 수송기. 그것도 뭐 2대인가 발주를 했더라고. 그럼 이 인도네시아 프라보 국방장관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오피셜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대선 관련돼서 나오는 네네. 얘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그거밖에 없다 이유가. 따져 보니까. 네. 그래서 배경에는 그 배경이 좀 크다. 자기가 이제 출마 관련돼서 차기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네. 그 관련된 거 아니겠냐. 이렇게 갑자기 그냥 몰아서 네. 처음에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에어버스사의 수송기 뭐 2대 이런 식으로 이제 소규모 소폭으로 네. 그리고 이제 주력기가 아닌 일종의 지원기 쪽으로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뭐 네. C130J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인수받고 이제 했는데 네네. 처음에 수송기로 이제 시작이 됐죠 사실. 그러더니 좀 얼마 안 지나서 전투기로 넘어오고 전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발주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제 기동 헬기까지 손을 대고 있고. 그 사이 또 저 공격 헬기도 있었네. 아파치 가디언 8대. 이게 지금 뭐 계속 줄줄이. 이거 뭐 그냥. 그리고 또 좀 희한한 게 그 우리 T-50 가져간 네. 10세대 인수한 T-50을 또 이제 전투기로 이제 개조하기 위해서 개조 개량. 그래서 이제 뭐 전장비 업그레이드, 레이더 중심으로, 뭐 기관포를 이제 없이 갔거든요 처음에. 네네. 뭐 기관포를 사서 끼워 넣는다 이제. 이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사업은. 그 6대 분량.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뭐 참 온갖 이게 종류를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이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참 희한하게 돌아가네요. 이거 국방장관이 다음 자기 차기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자금을 그런 식으로 끌어들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뭐 저쪽 서남아시아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사실 네. 좀 흔했던 일이죠. 무기를 사면서 거기서 돈을 좀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특히 서유럽의 유명한 방산업체들이 네네.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사실 많이 그 국제적으로 좀 시끄러운 일들이 뭐 최근까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제 전투기하고 기동헬기까지 발주를 한 유명한 대표적인 업체 거를 발주를 하면서 과연 미국한테 이렇게 어떤 페이백 네네네. 이것까지 가능하겠나? 미국은 상당히 철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의아한 거지. 서유럽에서 이제 발전한 거, 항공기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손을 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최신 소식이 네. F-15EX 인도네시아 버전. 그다음에 또 거기서 안 끝나고 네네. 블랙호크 최신형 M형의 24대 발주. 이거 참 그게 한두 푼이 아닌데 그 전체 그런 F-15EX와 이 블랙호크 이 어떤 그 가격에 생각하면 사실 지금 KF-21 분담금 8천억 원은 거의 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종류가 자기들이 이제 쇼핑 리스트에 의해서 발주하고 계약하는 종류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인수받은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송기도 있지만은 받을 게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럼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매년 국방유사에서 다 분할해가지고 다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KF-15 보라매 사업은 우리가 지금 시작이지만은 이제 양산 기체가 블록1이 이제 나와서 이제 배치되기 시작하는 그 네. 시점을 이제 훨씬 넘어서 2030년대. 네. 거의 뭐. 네, 그때 가서 뭐 돈을 좀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는 2030년대쯤 만약에 대표님 말씀대로 완부를 한다 했을 때 얘네가 또 조건을 걸 것 같아. 블록 1 말고 블록 2로 좀 갈아타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완납을 할게. 그래서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블록 1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처음에 이제 공동 개발할 때는 그렇게 이제 진일보에서 착수가 됐는데 네. 항상 전투기나 이 항공기 군용기 세계 보면은 초기 버전들은 사실 그렇게 수출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A형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A형 B형, E형 정도는 돼야.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망을 했었고 결국 이제 이게 연관이 된 거 아닌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전망을 제가 내놨는데 네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쇼핑 리스트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구매하는 종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저도 좀 의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숫자 종류가 너무 늘어나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진짜로 궁금한 거는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서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지금 이 프라보 국방장관이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필요가 있어야 쓸모가 있어야 구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좀 성급하게 답을 드리면은 네네네. 사실 필요성이 있어요. 걔들 입장에서. 있어요? 예, 있긴 근데,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네. 졸지에 인도네시아 편을 드는 거야. 내가 따져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따져보니까 얘네들의 계획이 있는 거야. 속셈은. 그게 뭡니까? 사실 얘네들의 형편이 진짜 뭐야?
아니 전투기들이 지금 네. 그동안에 보유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조금 소량으로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네. 찔끔찔끔 샀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T50도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사간 거예요. 그래서 10세대밖에 안 된 거죠. 야금야금. 예, 필요는 한데 네네네. 뭐 초음속 훈련기 겸 뭐 경전투기가 필요해서 우리 T50을 사갔는데 분할해서 사갔는데 10세대밖에 안 됐고 그게 네네. 이제 그 부분이 숫자가 난 예상보다 너무 적다는 거로 말씀을 드렸고 네네네. 그럼 이제 기존 전력을 이제 핵심 전력, 주력 전력을 보니까 이 러시아제 Su-27 30을 주력기로 16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관리를 해줬는데 네네. 후속 군수 지원을 근데 전쟁 났잖아요 지금. 전쟁 나서 지금 후속 지원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다음에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빼고요. 중국은 이제 불법이든 뭐 합법이든 면허 생산한 그 프랭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조 개발해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개조했으니까 중국을 빼고 네. 나머지 지금 러시아를 제외하고 프랭커 이 시리즈를 네네.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골아픈 거예요. 러시아 이제 그 후속 군수 지원을 이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이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걸 빨리 대체해야 된다. 이제 그런 소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 라팔이 갑자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뭐 훅 들어왔구나. 발주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고민을 했죠. 라팔 전투기를 이제 좀 살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경험을 보면서 이제 이게 정해졌다. 빨리 이거 라팔 질리자 해서 최근에 이제 발주 국가들이 늘어난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합류한 게 바로 인도네시아.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사실 Su-27 30을 네네. 라팔로 대체하려는 이제 목적이 있어요. 하이급이야, 같은 하이급. 똑같은 하이급.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 소규모로 주력 전투기도 소규모로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운영했는데 네네. 이번 기회에 좀 공군력 전투기 전력을 좀 확대하자. 확장하자. 그러다 보니까 라팔도 42대가 예상보다 많이 지금 발주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더불어서 이제 F-15EX 인도네시아 버전 24대. 그리고 미라주 2000 중고기. 그거는 이제 미라주 2000은 이제 카타르에서 사용하다가 비행 시간이 짧다고 하지만 운영 비행 시간이 그동안 짧아서 뭐 더 쓸만하다고 하지만은 네네네. 어차피 중고 전투기 때문에 개필러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어쨌든 그것도 뭐 한두 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미라주 2000을 어떤 이 전투기들이 신형 전투기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형 전투기들이 인수받기 전 그 사이에 개필러로 쓰겠다는 거고. 그래서 뭐 미라주 2000은 그렇게 뭐 대서 특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가지수가 이제 거기에 늘어나는 가지수에 포함되니까 사람들이 다 화를 이제 내는 거죠. 그럼 그 인도네시아가 이전에 계속 말이 나왔던 게 F-15ID 구매 추진한다 했던 게 바로 이것이 좀 그 대수를 줄여서 이 EX로 지금 구매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능을 좀 더 첨가를 이제 해달라. 좀 더 이렇게 자기 미국 공군에서 운용할 EX 버전에 아주 근사치 그 전장비를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대수도 줄이고 줄이면서 버전은 좀 더 상향한 거고. 그 처음에 F-15ID 때는 36대, 36대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24대. 지금 24대로 숫자 줄은 게 이제 아무래도 12대가 줄었네요. 옵션이나 뭐 사양이 조금 더 좋은 거, 돈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렇게 전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군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하이급을 이 F-15 INT 인도네시아 버전이죠. 네네네. 현재 이름은.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전투기를 이제 하이급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Su-27와 30은 폐기 처분되는? 버릴 거로 이제 알고 있어요. 후속 군수 지원도 지금 점점 안 되고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뭐 우크라이나 지금 필요한데 그거 안 될까? 저도 이제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역시나 그냥 러시아하고도 그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폐기 처분하는. 폐기 처분하고 이제 뭐 고물상에 이제 팔아서 이제 그게 뭐 넘어가면은 모를까. 이제 그런 뭐 형식을 취하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대내적으로는 그거를 그게 뭐 부품식으로 뜯어가지고 내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다 쳐버리고서 뭐 고물상 말 그대로 수집상이 넘기는 쪽으로. 아니 아무튼 이렇게 공군력을 지금 증강시키고 있는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과 지금 북한의 입장도 아니고 바로 그 옆에 어떤 적국들이 존재합니까? 가상 적국들이 있죠. 항상 그 역사적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게 위험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분쟁들이 있어가지고 호주하고도 있었고 동티모르 사태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고 뭐 베트남전 기간 중에도 있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하고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썩 좋진 않죠. 싱가포르. 그러니까 뭐 우리 남북한 대치 상황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렇게 뭐 친하거나 뭐 이렇게 살갑게 뭐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협력도 하면서 속으로 내심 등 돌리면은 저것들이 왜냐면 붙어 있잖아요. 가까운 바다를
좁은 바다를 두고 또 붙어 있고 아니면 또 지역에 따라서 땅이 붙어 있고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은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특히 밑에는 저 밑에는 또 호주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 경쟁국 뭐 가상적국 나름대로 내신 그다음에 상대방의 그 전력 증강 특히 그 항공 전력하고 해상 전력 증강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이제 움직였는데 그 동안에는 좀 저겠죠. 올망졸망 그렇게 크지 않은 장비들 네네. 그냥 어떤 흉내내기식 상대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력 증강을 지금 손을 댄 거예요 지금. 근데 유별나게 항공 전력을 우선시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이렇게 보니까 대선에 나가는 네. 프라보 장관이 좀 돈이 좀 뭉청뭉청 되는 게 뭐겠냐 살펴보니까 역시 항공 장비 군용기 쪽에서 어떻게 돈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 진짜 그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해군의 뭐 잠수함 사업도 좀 손을 대는 것 같고 프랑스제를 선호한다든지 또 프랑스하고 뭐가 또 있어가지고 또 이걸 또 많이 챙기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지상군 전력을 이제 살펴보니까 네. 그냥 무슨 뭐 좋은 말로 백화점이지 무슨 잡다구리한 뭐 인도네시아 지상군. 네, 잡화점.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인도네시아 지상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니 이게 이제 시간이 아깝습니다 사실. 아니 이게 육해공 전력이 동시에 쇼핑리스트 만들어서 질르는 거냐 특징을 살펴봐야 되니까. 아무튼 일단은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렇게 백화점에서 무기 쇼핑하듯이 무기를 지금 마구마구 지금 사들이는 그 이유가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또 합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좀 그 공중전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보강 강하게 만들겠다. 네. 뭐 100대 이상의 전투기 고성능 전투기를 보유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세운 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KF-15 보라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을 먼저 뭐 때려친다든지, 네네. 아니면 우리가 또 먼저 하지 말자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루는 거지 그냥. 대한민국에서 니들 안 되겠어 하고 이렇게 손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네. 위험 부담들이 양국 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을 썩으면서 우리 쪽에서 속을 썩으면서 저쪽은 이제 미루고 아니야 그냥 계속 할 거야 하면서 그런 어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안 하면서 미루다 보면은 2026년까지 완납을 하기로 했던 거 최소한 2026년까지 다 주기로 했던 돈을 그때까지도 안 주는 거지. 안 줄 것 같아. 그럼 2026년은 블록원이 나올 때거든. 블록원의 얘네들은 지금 그게 목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2026년까지도 돈을 안 준다는 거는 블록원이 아닌 2G2. 그러니까 협상 조건을 또 중간에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미쳐서 3를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건 더 차후에 또 2030년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이 중간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이 KF-21 48대 물량 공급은 이거 완전히 수포로 들어갈 거예요. 뭐 50여 대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네네. 뭐 50여 대, 뭐 48대. 그렇게 되면 이 공급 규모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단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 얼마 전에 KF-21 제조비가 F-30보다 비싸다 그 SBS의 KTH 그 기자가 아주 강력하게 단독으로 또 보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근데 뭐 어차피 초기 항상 기체들이 초기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서 나오죠. 그거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수출을 이제 많이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받아서 그 나중에 이제 분산해서 낮춰지는 거죠. 그런 효과를 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수출 딱 확정, 소위 그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하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지금은 비싼 거죠. 근데 당연히 비싸죠. 근데 지금 향후에 이제 수출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많이 해가지고 예상국들 뭐 관심 많은 나라들을 많이 확보하면은 그거는 뭐 상사가 될 거라 봐요.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초도부는 비싸니까. 자, 그런데 이 초도부는 왜 그렇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 가지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대다수가 이해를 하시죠. 근데 일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혼자서 된장찌개가 끓여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한 끼 떼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저기 마트 가서 뭐 일단 모든 재료를 사야겠죠. 된장도 사야 된다고 칩시다. 된장 사야지, 호박 사야지, 두부 사야지, 조개 사야지, 파 사야지, 고추 사야지. 이게 살 게 좀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또 알약으로 된 거, 또 육수 대신 끓이는 거 이것까지 사려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음식점 가가지고 된장찌개 하나 시키는데 거의 뭐 요즘 한 8,000원이면 먹지 않습니까? 된장찌개? 더 들지 않아요? 아유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또 고급도 된장찌개면 네. 또 모르겠는데 차돌 된장찌개는 좀 비쌀 수도 있겠다. 아니 뭐 물가 하도 많이 올라서. 이러면은 호박 한 동이 사는데 이게 또 많이 남어. 어? 일반 재료들이 많이 남는다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그러면 누가 같이 이거 한 그릇 끓이는데 8,000원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새 또 야채값은 얼마나 비싸요. 10,000원이 넘어가. 그러면은 뭐 F35보다 뭐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다. 아니 이제 만드는 거니까 당연하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나 오늘 말 되게 많이 하네. 나 진짜 인도네시아 때문에 좀 짜증이 많이 나나. 그죠?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우려되는 거는 과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물건 구매하는 거를 이제 발주를 하는 거, 계약을 하는 거를 결국에 남은 게 무엇일까? 인도네시아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알고 지금 싶습니다. 이렇게 블랙호크까지 뭐 S70M이라는 이제 신형이죠. 뭐 미국에서 수출 버전인데 네. 여기까지 왔으면 뭐가 남았을까 했더니 따져보니까 아, 있어요. 조기용보 통제기. 아 거기다가 또 추가해서 고성능 해상 초계기. 초계기까지 네. 그 영역 필요하긴 하지. 그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기, 뭐 미국제나 에어버스 수송기를 이제 발주하거나 도입을 이제 하고 있고, 네. 거기 이제 전투기로 넘어왔죠. 전투기도 뭐 한 종류가 아니라 뭐 거의 지금 세 종류에다가 그렇죠. 뭐 KF-C를 보라면 빼고, 네네. 그리고 이제 기동헬기, 물론 기동헬기 또 세트로 들어가는 아파치 가드는 이미 또 8대 가지고 있고, 네네. 이 세트거든요 일종의. 음. 그 헬기 쪽, 회전익 쪽에. 네. 그래서 그걸 다 따져보니까 뭐 훈련기는 우리한테 어쨌든 뭐 적은 대수지만은 T-50I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네. 경전투기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뭐 대상 6대를 이제 포함시키고 있고.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조기용보 통제기가 전부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국이라고 하면서 섬으로 네. 된 대국이라고 하면서 해상 초계기 전력이 아주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그 소나기에 자기의 이제 어떤 영역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 해상 초계기 얘기도 할 수 있고, 네네. 더 나아가서는 조기용보 통제기도 네. 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가격 대비 효용성을 따져보니까 미국제가 너무 비싸다 보면은 유럽 거를 또 대신 차선제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남은 게 지금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게. 그래서 야, 조만간 우리한테 또 놀란 말은 이제 진짜 이래 미쳤네 하는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대상 분야 장비 분야가 이제 항공 분야에서 두 가지가 지금 있어요. 두 가지 남았네. 그것까지 구매를 한다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지. 하나 더 있네. 또 있어? 해상 초계 헬기, 대잠 초계 헬기, 대잠. 대자멜기. 이것도 지금 좀 약한 분야거든. 이거 곳곳에 숨어 있네. 얘들이 질릴 수 있는 게. 뒤통수야. 그러면 지금 이게 이 프라보 장관의 어떤 그 출마 시기가 올해가 내년이라고 이제 보면은 네네. 아직도 지금 이제 8월인데 네. 9, 10, 11, 4달 사이 또 질릴 수 한 달에 한 개씩 질릴 수 있겠네. 한 달에 한 개씩 아니 뉴스가. 근데 인도네시아가 뭔 돈으로 자꾸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거지? 그동안에는 좀 저기 했대요. 적은 예산으로 효용성 있게 쓰자 해서 사실상 그 국방 그 예산을 최소화 시켜놓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항공기를 이제 산다는 것도 기껏해야 사실 T-50에 머물러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전체 그 안보 환경이 아시아에서도 다 바뀌었다. 우리가 대국인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전력 증강을 해야 되겠다. 주변국 대응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래서 확 질러자. 이제 그런 게 대외적인 어떤 자기들이 이제 표명하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고, 속내는 이제 또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야,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거의 뭐 허수아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그날의 뭐 특이한 뭐 정치 환경이죠. 우리가 이제 또 이해 못하는 또 특이한 정치 환경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인도네시아가 지금 손절을 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불안한 어떤 그 생각이 이 가슴 속에 이 대장과 위장을 거쳐서 이 식도를 통해 입 밖으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느낌이 머릿속에 다시 처박히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예? 근데 뭐 우리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는 먼저 손절하는 그런 어떤 결정은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냥 속만 계속 썩으면서 상승작용, 계속 물건이 하나하나 이제 발주될 때마다 그냥 뭐 머리 끝까지 이제 뭐 열을 받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측에서는 아마도 계약을 계속 손절 못하게 하고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할 것만 같은데. 그리고 흔히 뭐 네. 예상하는 대로 뭐 제2의 제3의 공동개발국 끌어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전 그게 더 어렵다고 봐요. 폴란드나 뭐 어렵지 아랍에미리트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네네네. 그건 처음부터 이렇게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중간에 끼워 넣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서류상으로 공동개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과연 그걸 용인을 하겠느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한민국 측에서는 손절을 못하게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계속 이끌어가게 할 텐데 그때 할 수 있는 건 이 분담금 납부를 일부 좀 일정 기간 유예를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제 생각입니다. 아니, 예. 저도 뭐 오피셜 아니고 예, 소닉 PD의 뇌피셜입니다. 일정 부분 저 동의합니다. 예. 아니면 이 전에도 있었던 일들이죠. 이 팜유 같은 어떤 현물로 납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이제 또 네네. 뭐 너무 또 우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등질 수 없으니까 소액 납부는 또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작년 연말 11월달에 94억 원을 냈고 아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94억 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417억을 냈고. 417억 원. 네, 이 정도의 수준에서 성의 표시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갈 수 있다고. 야, 8천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뭐 이제 저기죠. 몇백억인데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연 단위로 그래서 1년 해서 아니, 이거 볼 땐 8천억 원에 대한 거의 뭐 이 사채 이 써서 이자 내는 정도의 금액 정도를 지금 찔끔찔끔 대한민국한테 주는 게 아닐까. 이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 또 PD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네. 또 팝리로 그냥 싹 그냥 현물. 안 되면 그냥 현물로 하든지 그냥. 근데 8천억 원어치 현물로 하려면 팝류 가능하겠죠? 글쎄요. 할라나? 팝리 분야를 제가 잘 저희가 몰라서. 이런 분야는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또 뭐. 이 분야 또 전문가분들 뭐 어디 라면 회사라든지 어디 뭐 다니시는 분들 농심이나 오뚜기 등등 계시면은 좀 글 한번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천억 원 이것이 과연 이 팝류로 이 현물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돈 문제 이제 미납금 얘기 이제 관련돼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네네. 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찔끔찔끔이라도 뭐 주면서 아니면 팝류로 대신 뭐 대체한다든지 그럼 일단은 뭐 우리한테 뭐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네. 진짜 과다한 거는 기술 이전을 확실하게 해달라는지. 아 지금 예. 실제 우리가 혼자 다 개발하다시피 했는데 기술 이전을 달라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공동 판매, 자기도 독자적으로 해외 판매, 세일즈, 영업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실제적으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 한 발짝 더 올라가서. 근데 원래 이 기술 이전을 100% 이전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다 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기존에 항공산업은 우리보다 먼저 해봤다는 게 이제 CN235. 그게 이제 에어버스하고 했던 게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계약이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요구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파기를 안 하면서 조건을 자꾸 내세우는 거죠. 나는 이럴 때 그 연기자 문식이 형님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 상상 갑니다. 이런 상놈의 자식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파기가 안 되면서 자꾸 이제 이게 산 넘어 산이라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딱 한쪽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공전력을 자꾸 이제 구매를 숫자를 종류를 늘려 나갈 수 있고. 이거 그냥 앞이 갈수록 그냥 험난하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미국이 이 동남아시아도 관리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또 항공전력을 저기 서방 측으로 네. 완전 개편하는 거를 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싫어하지도 않아요 이거. 아니 뭐 걔네 뭐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뭐 대한민국 쪽에서 지금 이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이 유치가 되어야만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발전이 될 텐데. 그래서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이제 러시아 제 전투기 이제 현재 썼거나 이제 가지고 있죠. 네네네. 말레이시아는 이제 미국식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좀 도태시켰지만은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편을 내친 김에 다 하려는 또 미국에 또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가다 보면 이제 KF11 보라매가 본의 아니게 이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 대한민국 측에서 현명하게 뭔가 이 처신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약 1조 7천억 원 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는데 아직 8천억 원이 남아 있고 지금 아주 그냥 백화점 쇼핑하듯이 라팔사, 블랙호크사, 또 무인기사 또 뭐 산다고 했죠? 아직 없나? 아 미라주 그 중고 또 구입했지. 앞으로는 또 해상 초계기부터 해서 뭐 대잠 헬기까지 구입할 수도
있다. 네. 아 여러분 저희 한번 같이 저희 두 눈 번쩍 뜨고 한번 지켜보시죠요. 이 상놈의 자식들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뭐 향후에 이제 뭐 3, 4년 예. 후에 우리 이제 KF11 보람의 블록 1 이것이 이제 실전 그 양산 배치되는 거 그게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좀 뭐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공동 개발국이 속을 새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전망이 쉽게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뭐 우리 노후전투기 문제도 있어요. 노후전투기를 지금 다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노후전투기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럼 숫자상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어요. 우리도 공군 전력이 얽혀 있고 네네네. 더불어 이제 이런 그 항공 그 개발 네네. 공동 개발에 대한 또 문제도 얽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내년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내년 뭐 내후년 어떤 그 새로운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전해질지 참 난망합니다. 네네네. 네.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아무튼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출연하지 못하고 또 안 대표님께서 또 출연하셔가지고 혼자 나왔더니 댓글에서 또 왜 이렇게 또 쓸쓸해 보이냐 안 돼 보인다 우리 소닉은 도대체 어디 간 거니 뭐 이런 댓글이 상당히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연락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니 우리는 이렇게 둘이 나와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저하고 좀 이렇게 좀 자주 연락하신 분이 네네네. 밥을 사드릴 테니까 한번 나와라. 그러니까 외로워 보인다. 그 간만에 식사나 하시죠. 아. 밥 사드릴게요. 참 힘들어 보이시네 뭐 이러더라고. 예, 약속 한번 잡으시고 맛있는 잡았어요, 거 좀 그래서. 네. 저기 얻어 드시고요. 네,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못 나왔는지 여러분 아실 텐데 모르시겠죠. 바로 이 KF21 이 티셔츠 제가 좀 기획 제작하느라 기획 제작. 예, 이것이 드디어 이제 나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제가 달아 드렸습니다. 바로 들어가셔서 클릭만 하시면 이 티셔츠가 상세 페이지가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예약 구매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발송이 됩니다. 이게 또 한정 판매예요. 일단은 제가 많이 안 뽑거든요. 금방 사라지거든. 네. 금방 사라지니까 100장씩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도 100장입니다. 먼저 주문하신 분이 찜입니다. 찜. 그거는 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예,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요. 싹 없어갖고 제 주변에서 볼 수가 없어. 맞습니다. 네. 자, 아무튼 KF21 1호 티셔츠가 나왔었고 그리고 K2 전차 블랙 팬서 티셔츠가 2호로 나왔었고 지금 신상입니다. 신상. 세 번째입니다. 네. 예, KF21 보람의 설계도 어떤 디자인으로 나온 건데요. 심플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네. 예, 나이 드신 분들, 연장자분들도 입으시기에도 뭐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아기가 없으니까요, 일단.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네.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돈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광고 한번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